한국 기업이 태국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억압했어요. 그런 작은 나라가 감히 태국을 배신해 한국 나가라고 해. 한국 공장이 철수하면 일본이 오면 되잖아. 한국 기업의 태국 지사에서 15년 동안 근무한 한 태국 직원이 작심 발언을 서슴지 않고 퍼붓고 있는데요.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까지 극적으로 치닫게 된 것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이클 천입니다. 35살의 미국 태생 한국계 기업 컨설턴트죠. 평소와 다름없는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이메일을 확인하던 중 갑자기 걸려온 전화 한 통에 제 일상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답니다. 마이클, 지금 당장 태국으로 가야 해요. 상사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삼성전자의 방콕 공장에서 심각한 노사 문제가 발생했어요. 당신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죠. 태국이라니요? 게다가 삼성전자의 문제라니.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 출발하면 될까요? 저도 모르게 대답이 튀어나왔어요. 오늘 저녁 비행기로요. 지금 바로 짐을 싸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현실감이 밀려왔습니다. 갑작스러운 해외 출장. 그것도 아시아의 한 복잡한 도시로 말이죠. 저는 빠르게 짐을 꾸리기 시작했어요. 여권, 노트북, 몇 벌의 정장,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여전히 현실감이 없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을 바라보며 제가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되새겼습니다. 삼성전자의 동남아시아 생산기지 재편, 그리고 현지 공장의 생산성과 노사관계 평가, 이 모든 것이 제 어깨에 달려있었죠. 13시간의 긴 비행 끝에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습한 공기와 낯선 향신료 냄새가 저를 반겼어요. 그리고 동시에 공항 전체의 감도는 긴장된 분위기도 느껴졌습니다. 공항 로비로 나오자 미스터 첸이라고 적힌 팻말을 든 현지 직원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도 긴장감이 역력했죠. 안녕하세요, 마이클 씨. 저는 삼성전자 태국 지사의 통역 담당 수안입니다. 그가 영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수안 씨. 반갑습니다. 저는 악수를 건네며 대답했죠. 차에 오르면서 수안에게 물었어요.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수안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마이클 씨. 노조의 파업이 계속되고 있고 생산이 거의 중단된 상태예요. 차 안에서 공장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방콕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화려한 불교 사원과 현대적인 고층 빌딩이 공존하는 이 도시에서 지금 큰 위기가 진행 중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공장에 도착하자 상황의 심각성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공장 정문 앞에는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모여 구호를 외치고 있었죠. 공정한 임금, 노동자의 권리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이 눈에 띄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제 임무가 시작된 거죠. 이 복잡한 상황을 해결하고 공장의 미래를 결정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어깨를 무겁게 눌렀어요. 공장 관리동으로 들어서자 긴급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임원들과 현지 관리자들이 열띤 논의를 벌이고 있었죠. 제가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마이클 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본사에서 온 김 부장이 저를 맞이했어요.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당신의 전문성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실의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저는 이 위기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것이 제 경력에서 가장 큰 도전이 될 것이라는 것도 깨달았죠.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주의 깊게 각 당사자들의 입장을 경청했습니다. 노조 측은 한국 본사 직원들과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요구하고 있었고 회사 측은 그러한 요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 이 공장의 존폐가 제 손에 달려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회의가 끝나고 제게 배정된 숙소로 향하는 길, 방콕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제 임무의 중요성을 되새겼습니다. 이곳에서의 제 결정이 수천 명의 노동자들과 그들의 가족들, 그리고 삼성전자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거예요. 호텔방에 도착해 침대에 몸을 뉘었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본격적인 중재 과정을 생각하니 긴장감이 밀려왔죠. 하지만 동시에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희망도 있었어요. 할 수 있어, 마이클.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넌 이걸 위해 준비해왔어. 창밖으로 보이는 방콕의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내일을 위한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힘든 과정이 될 테지만 반드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밤을 보내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느껴지는 긴장감에 가슴이 조여왔어요. 오늘은 직접 파업 현장을 방문하기로 한 날이었죠.
호텔 로비에 내려가니 수환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어제보다 더 어두워 보였어요. 마이클 씨,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수환이 긴급하게 말했어요. 어젯밤 노조 지도부와 회사 측의 비공식 협상이 결렬됐고 오늘 아침부터 노동자들의 시위가 더 격렬해졌어요. 차에 올라 공장으로 향하는 동안 수환이 파업의 배경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번 파업은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닙니다. 몇 달 전부터 불만이 쌓여왔어요. 노동자들은 한국 본사 직원들과의 임금 격차가 너무 크다고 생각했죠. 게다가 최근 물가 상승으로 생활이 더 어려워졌고요. 수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이 문제가 단순한 임금 협상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는 글로벌 기업의 현지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사안이었어요. 공장에 가까워질수록 시위의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려왔습니다. 멀리서부터 노동자들의 함성과 구호 소리가 들렸어요. 차가 공장 정문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앞의 광경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공장 앞 광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그들은 빨간 옷을 입고 공정한 임금이라고 쓰인 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태국어와 영어로 쓰인 플래카드가 보였어요. 우리도 인간이다. 동등한 노동, 동등한 임금과 같은 문구들이 적혀 있었죠. 현장의 분위기는 매우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은 리듬에 맞춰 구호를 외치고 있었고 일부는 진과 북을 두드리며 시위의 열기를 더했어요. 공장 정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경찰들이 노동자들과 공장 사이에 인간 방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차에서 내렸어요. 순간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지? 회사에서 온 사람인가? 하는 말들이 들려왔어요. 수환의 안내를 받아 저는 조심스럽게 군중 속을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노동자들의 표정에서 분노와 절박함이 동시에 읽혔어요. 그들의 눈빛은 저에게 무언가를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노조 지도부를 만나기 위해 임시 천막으로 향하는 동안 한 노동자가 제게 다가왔어요. 당신 회사에서 온 사람이죠? 그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러는지 아세요? 저는 잠시 멈춰서서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솜차이였어요. 45세의 솜차이는 15년간 이 공장에서 일해왔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그저 공정한 대우를 원할 뿐입니다. 솜차이가 말했어요. 우리도 삼성 직원이에요. 그런데 왜 한국 직원들과 이렇게 큰 임금 차이가 나는 걸까요? 우리 아이들도 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솜차이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의 눈에서 절실함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회사의 입장도 이해가 됐습니다. 글로벌 경쟁 속에서 비용 절감은 불가피한 요소였으니까요. 노조 지도부와의 만남은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그들은 한국 본사 직원들의 70%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해 달라고 요구했어요. 또한 노동환경 개선, 복리후생 확대 등의 요구사항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인간 취급을 받고 싶을 뿐입니다. 노조 위원장이 말했어요. 이 회사가 엄청난 이익을 내는 동안 우리는 여전히 가난에 시달리고 있어요. 이게 공정한가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 문제가 단순히 숫자의 게임이 아니라는 걸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 공정성, 그리고 글로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문제였어요. 하루 종일 현장을 돌아다니며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절박한 목소리, 분노와 좌절감이 섞인 표정들이 제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해가 저물 무렵 저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오늘 들은 이야기들로 가득했어요. 어떻게 하면 노동자들의 요구를 존중하면서도 회사의 경영 원칙을 지킬 수 있을까? 이 질문이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이 상황의 복잡성을 실감했어요. 단순히 임금을 올리는 것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노동자들의 자존감, 회사에 대한 소속감, 미래에 대한 희망, 이 모든 것이 얽혀있는 문제였죠. 이건 정말 큰 도전이 될 거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제 커리어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내일은 회사 측 인사들과 만나 오늘의 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해야 합니다. 양측의 입장을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지 밤새 고민해야 할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방콕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좋은 해결책을 찾아내겠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말이야. 그렇게 파업 현장을 직접 목격한 첫날이 지나갔고 저는 더 큰 책임감을 안고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정장을 차려입고 거울을 보니 제 얼굴에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오늘은 노사협상이 시작되는 중요한 날이었죠. 회의장에 들어서자 무거운 침묵이 저를 맞이했어요. 한쪽에는 노조 대표들이, 다른 쪽에는 회사 측 인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 자리는 양측 사이 중앙에 있었죠. 옵저버로서 제 역할은 상황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필요할 때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노조 측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우리의 요구사항은 간단합니다. 한국 본사 직원들과 동등한 대우를 원합니다. 우리도 같은 삼성 직원 아닙니까? 이에 회사 측 대표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귀하들의 심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경제적 현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각 국가마다 물가와 생활 수준이 다릅니다. 한국과 태국의 임금을 단순 비교할 순 없어요. 노조 대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럼 우리의 노동은 덜 가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우리도 같은 제품을 만듭니다. 같은 삼성 로고가 붙은 제품을요. 회의장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양측 모두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보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협상은 시작되었고 시간이 갈수록 분위기는 더욱 격해졌습니다. 노조 측은 임금 인상, 노동 환경 개선, 복리후생 확대 등을 요구했고 회사 측은 글로벌 경쟁력 유지를 위해 현 수준 유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어요. 점심시간, 저는 양측 대표들과 따로 만나 대화를 나눴습니다. 노조 대표 솜차이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마이클 씨, 당신은 이해하실까요? 우리는 그저 가족들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원할 뿐입니다. 반면 회사 측 김 부장은 이렇게 말했죠. 우리도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경쟁력을 잃으면 모두가 일자리를 잃게 될 거예요. 양측의 입장을 들으며 저는 이 문제의 복잡성을 실감했습니다. 단순한 숫자, 게임이 아니었어요. 인간의 존엄성, 기업의 생존, 글로벌 경제의 현실이 모두 얽혀 있었죠. 오후 세션이 시작되고 협상은 점점 더 교착 상태에 빠져갔습니다. 노조 측은 최소한 한국 임금의 70%를 요구했고 회사 측은 현재의 20% 인상을 제안했어요. 양측의 간극이 너무나 컸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우리 모두 같은 목표를 향해 가고 있지 않나요? 회사의 성공과 직원들의 행복, 이 둘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제 말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됐어요.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문제는 단순히 임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직원들의 자존감, 미래에 대한 희망, 회사에 대한 신뢰, 이 모든 것이 얽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두 문화 사이에서 자란 경험, 글로벌 기업에서 일하며 보고 배운 것들을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서로의 문화와 가치관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동시에 글로벌 시장의 현실도 인정해야 하고요. 제 말이 끝나자 회의장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대화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양측은 조금씩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이클 씨, 어떤 해결책을 제안하시겠습니까? 회사 측 대표가 물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습니다. 임금 인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더 큰 그림을 봐야 해요. 직원들의 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성과에 따른 보상 체계, 그리고 회사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포함된 종합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제 제안에 양측 모두 관심을 보였어요. 물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 차이가 있었지만 대화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저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작은 진전이 있었다는 사실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협상은 좀 더 구체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었어요. 노조 측은 임금 인상폭을 조정했고 회사 측은 교육 투자와 성과 보상제도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난관은 있었죠. 우리는 구체적인 숫자를 원합니다. 노조 대표가 주장했어요. 말로만 하는 약속은 신뢰할 수 없어요. 회사 측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꿀 순 없습니다.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두 번째 날 오후 협상은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어요. 저는 양측에게 휴식을 제안했습니다. 잠시 시간을 갖고 다시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요? 우리 모두 냉정을 찾아야 합니다. 휴식 시간 동안 저는 회의장 밖 정원을 산책했어요. 그때 우연히 한 노동자를 만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프라윕이었어요. 마이클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프라윕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우리는 벤치에 앉았고 프라윕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저는 8년 동안 이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이 회사 덕분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너무 힘듭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예요. 프라윕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이 문제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인간의 삶, 존엄성, 그리고 희망에 관한 것이었죠. 회의장으로 돌아와 저는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놓치고 있던 게 있습니다. 바로 신뢰입니다. 양측이 서로를 믿지 못하니 협상이 진전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단계적 임금 인상, 성과에 따른 보너스 제도, 직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그리고 정기적인 노사 소통 채널 구축 등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타협안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이에요. 직원들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고 회사는 더 높은 생산성과 충성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 제안 후 회의장의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양측은 조금씩 양보하며 합의점을 찾아갔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어요.
때로는 격렬한 논쟁도 있었고 협상이 결렬될 뻔한 순간도 있었죠. 협상이 지속되면서 저는 점점 더 큰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양측의 입장 차이는 여전히 컸고 시간은 계속 흘러갔어요. 그때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밤중 저는 삼성전자 본사와 긴급 화상 회의를 가졌어요. 현재 상황으로는 합의점을 찾기 어렵습니다. 제가 보고했죠. 노조 측의 요구는 여전히 비현실적이에요. 그들은 글로벌 시장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사 임원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본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마이클 씨, 이제 강경책을 써야 할 때 같군요. 우리에겐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인식시켜야 합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것이 제가 원하던 방향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불가피해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회의장에 들어섰어요. 노조 대표들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기를 바라고 있었겠죠. 여러분,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협상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직도 큰 간극이 있습니다. 노조 대표 솜차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솜차이 씨, 그리고 여러분의 요구사항은 현재 글로벌 시장 상황에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세계적인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기업입니다. 회의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노조 대표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요구를 모두 거절하겠다는 뜻입니까? 다른 노조 대표가 화를 내며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타협이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회사는 다른 선택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선택이라뇨? 솜차이가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수를 두어야 할 때였어요. 최악의 경우 공장 폐쇄나 다른 국가로의 이전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회의장이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어요. 노조 대표들은 분노와 충격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들이 감히... 한 대표가 소리쳤어요. 우리를 협박하는 겁니까? 저는 침착하게 대응하려 노력했습니다. 이것은 협박이 아닙니다. 단지 현실을 직시하자는 것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은 이 공장이 계속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해야 합니다. 긴장된 침묵이 흘렀어요. 노조 대표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무언가를 의논하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솜차이가 입을 열었어요. 마이클 씨, 우리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오후까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에겐 많은 시간이 없습니다. 노조 대표들이 회의장을 나가고 난 후 저는 의자에 깊이 몸을 기대었어요. 제가 한 말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이제 와서 물러설 순 없었어요. 그날 오후 노조 측이 다시 회의장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습니다. 분노, 체념, 그리고 어떤 결의 같은 것이 뒤섞여 있었어요. 솜차이가 대표로 나섰습니다. 마이클 씨,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당신의 말씀, 위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이기도 하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의 말에 저는 희망을 느꼈어요. 아직 대화의 여지가 있다는 뜻이니까요. 우리는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진정성 있는 제안을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솜차이 씨. 여러분의 결정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찾아봅시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강경책을 사용한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이것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랐어요. 앞으로의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다시 대화의 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해결책을 찾는 것뿐이었습니다. 강경한 입장을 표명한 후 저는 노조 대표들의 충격받은 표정을 지켜봤어요. 그들의 눈에서 분노와 두려움, 그리고 혼란이 교차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제야 그들이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했다는 걸 느꼈죠. 여러분, 제가 부드럽게 말을 꺼냈어요.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을 이해해야 해요. 솜차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로 공장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항상 다양한 옵션을 검토합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심지어 인도까지 우리보다 더 경쟁력 있는 조건을 제시하는 국가들이 많아요. 이 말에 노조 대표들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의 요구가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결과를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노동자들에게 국제 경쟁력과 생산성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이트보드를 꺼내 그래프와 수치를 그려가며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공장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 상세히 설명했어요. 보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공장의 생산성이 10% 향상된다면 이는 곧바로 여러분의 임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는 단순히 더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습니다. 더 스마트하게 일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노조 대표들은 처음으로 진지하게 제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이해의 빛이 서서히 밝아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이어서 저는 삼성전자가 태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회사가 이곳에 있음으로써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는지 아세요? 직접 고용된 분들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지역 상권까지 수만 명의 생계가 우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말에 노조 대표 중 한 명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저희 동네 상점들, 다들 우리 덕분에 장사가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단순히 하나의 회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지역 전체의 생태계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결정이 더욱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한다면 이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높은 기술력, 더 나은 근무 환경, 그리고 더 큰 성장의 기회. 이 모든 것이 우리 앞에 있어요. 제 설명이 끝났을 때 회의실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노조 대표들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는 듯 했어요. 그들의 표정에서 혼란과 고민, 그리고 새로운 이해가 교차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솜차이가 입을 열었어요. 마이클 씨, 당신의 설명을 들으니 우리가 얼마나 좁은 시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동료들과 이 내용을 공유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는 적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같은 배를 타고 있는 동료예요. 함께 노력한다면 반드시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노조 대표들과의 격렬한 토론 이후 우리는 잠시 휴식을 가졌어요. 그들이 동료들과 논의하는 동안 저는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몇 시간 후 솜차이와 다른 대표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마이클 씨, 솜차이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인 안정성이 더 중요하다는 걸요. 그들은 기존의 과도한 요구를 철회하고 대신 현실적인 임금 조정안을 제시했어요. 또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도 화답했죠. 우리는 직원들의 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투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어요. 또한 성과에 따른 공정한 보상 체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협상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결국 우리는 합의에 도달했어요. 이는 단순한 타협이 아닌 새로운 파트너십의 시작이었습니다. 방콕에서의 마지막 날, 솜차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마이클 씨, 당신 덕분에 우리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귀국하는 길,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는 걸 실감했어요. 문화의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죠. 이제 저는 새로운 도전을 향해 갑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어가는데 기여하고 싶어요. 방콕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고 앞으로의 여정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미국 컨설턴트 마이클 씨는 바쁜 파견 일정 때문에 컨디션은 괜찮으신가요? 생생하게 전해주신 덕분에 저도 이해가 쏙쏙 됐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댓글도 꼭 남겨주시고요.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